저희가 준비한 3위를 만나볼까요? 이 코인 의혹으로도 수렁에 빠진 민주당인데 오늘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을 현역 의원 처음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줬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신 거죠? 네, 저는 돈 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전달한 사실이 없어요. 돈 준 사실이 없다. 사실은 여기 돈의 흐름, 중간에 윤관석 의원도 있고 이성만 의원도 있는데 이 중간에서 당 조직원들에게 돈을 줬다고 알려진 게 바로 이성만 의원인데 돈 준 적이 없다. 오늘 검찰에서도 여전히 계속 조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계속 적용되니까 재판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이성만 의원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이유가 한 세 가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명백하게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성만 의원을 불러가지고 누구에게 줬느냐 아니면 주지 않았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는데 이 녹취록이 나왔다 하면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10명, 20명 됐을 때 관련자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일단은 덮고 가자는 그런 어떤 조직 보호주의가 가동된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 특유의 온정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비를 같이 동지인데 비를 같이 맞아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들이 더 문제를 키웠는데 저는 사실은 이 돈봉투 사건 이성만 의원은 지금도 나가면서 녹취록이 저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안은 민주당의 내부에 있었던 586 정치의 종언을 고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저는 민주당 내 586 정치를 정말 역사의 뒤로 물러내고 새롭게 쇄신하는 정치가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만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녹취가 있기 때문에 농팔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 전달책으로 알려진 돈의 흐름에서 이성만 의원이 오늘 현역 의원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근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게 돈봉투를 아예 받은 현역 의원들 있잖아요. 한 10명 정도 특정했는데 서울의 A 의원, 인천의 B 씨 의원 이거 증권가 정보주 다 돌았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밝힌 의원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친명계가 한 5명 된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될지 특히 만약에 또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간다면 이걸 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좀 해석할까요? 일단 처음에 이 사건이 의혹으로 제기가 됐을 때 총 9,400여만 원이 전달되었다라고 검찰은 특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역 의원 10명에서 20명가량 특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본부장과 지역 상황실장 수십 명 이렇게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역 의원의 첫 소환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애초에 공여자 관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범위를 넓히면서 입건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수사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10명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소문처럼 여의도나 증권가에는 참 많이 이름이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누구를 소환할지 이 부분은 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가 일부 있다라는 의견까지 포함된 걸로 보아서는 검찰은 이미 10명의 명단을 확정했고 이들을 내부적으로 줄 소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날아오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최근에 코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정말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텐데 줄 소환이 예상되고 사건이 점점 커질 수도 있다는 고민 속에서 당 역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돈을 중간에서 준 걸로 의혹이 돼 있는
그 이성만 의원 오늘 소환을 했고 수혜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검찰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봉투 받은 사람들 얘기도 좀 검찰이 들여다볼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보도 수준합니다만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기 전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뭐 도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검찰은 이제 돈봉투 소리도 녹음돼 있고 뭐 이런 증거도 탄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돈봉투 소리 조작 그 얘기하는 거죠.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받습니까? 이건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돈봉투 소리도 조작됐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들여다봤을 때 검찰이 본 공소장에는 사업가의 아내가 노웅래 의원에게 이렇게 수차례 돈을 줬다. 6천만 원 정도 줬다. 이거를 좀 특정하고 재판에 넘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웅래 의원이 이제 그 체포영장까지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때 당시 민주당 전체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애비 성격으로 이제 그걸 부결을 시켰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오늘 재판 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제가 아는 한국 정치의 최근까지는 여든 야든 정치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면 사실은 먼저 국민들에게 사과할 입장에서 의원직 사퇴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에 비근한 예로 하더라도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혹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의 투기 의혹만으로도 의원직을 사퇴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우리 지금 정치권에는 정말 명백한 증거, 그다음에 구속영장, 그다음에 기소, 재판, 결국 나중에 가면 1심, 2심, 대법까지 가면 유죄 판결로 확정까지 됩니다. 그때까지도 끝까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끝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건 검찰의 그 기획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참 저는 참담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노웅래 의원 참 평소에 점잖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왜 저렇게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지 저는 지금 만연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이른바 파렴치한 정치적 부인 문화가 지금까지 저런 행태들을 이제 거의 공범의식으로 다들 너도 그러는데 나 못하겠느냐 이런 식의 아마 방어 논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만 의원 그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들어가죠. 노웅래 의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그 녹취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하다가 결국 또 1심 시간 끌고 2심 시간 끌고 대법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 속에 나중에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석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우리 정치권도 스스로의 좀 체면과 스스로의 염치를 좀 아는 그런 정치권의 자정자경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작년 12월에 이제 방탄 국회라는 이제 이름으로 불려진 체포동의안 부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법에 지시 요구 알선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마저도 방탄으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끌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돈봉투 사건이 끝나고 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어떤 체포 그리고 구속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김남국 의원 특정해서 여기 있는 뭐 돈봉투 의혹 말고라도 만약에 순서대로 의혹을 특정해서 강제 수사, 구속이 필요하다. 영장을 청구하면 또 연이어서 계속 오게 된다는 그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을 넘어가면 또다시 이제 김남국이라는 남국의 강을 또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적으로 방탄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전에 자진 탈당을 했던 이성만 의원 오늘 돈봉투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나선 얘기 저희가 노웅래 의원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